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의 중심은 이재명과 전광훈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고 전광훈은 목사입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자유통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먼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랬을까?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주말 송영길과 입을 맞췄습니다. 이재명의 계산, 송영길의 계산이 눈에 보입니다. 읽힙니다. 전광훈은 참 황당무계합니다. 김기현의 말처럼 참 황당무계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정치를 하는 건지 종교를 하는 건지. 전광훈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이가 그 입 다물라라고 했는데, 김기현이 뭐 그 입을 다물라 말라 할 것도 없이 이건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입니다. 5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죠. 금권정치, 우리 정치에서 사라졌다라고 했던 금권정치, 돈 살포가 일어났던 겁니다. 20년 전에 선거법을 고쳐서 이제 정치를, 선거를 모두 국가의 예산으로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제 모두 선거를 치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두 민주당, 국민의힘 모든 정당 선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권 정치는 하지 마라. 돈 정치는 하지 마라. 그런데 민주당이 돈 정치를 했습니다. 먼저 자체 진상조사. 이재명이 이걸 무슨 진상조사를 합니까? 그걸 누가 믿습니까? 돈 살포, 이재명도 모두 알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자신도 당대표로 되면서 돈을 살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정근의 그 녹취록을 보면 뭐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형님, 이왕 돈 뿌리는 거 나도 좀 줘. 오빠, 호남은 챙겨야 돼. 거기는 줘야 된다. 뭐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송영길과 이재명이 송영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될 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의 일정 부분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였죠. 송영길 당대표 당선에 이재명이 적극 나섭니다. 송영길이 돈을 뿌려가면서 당대표가 됩니다. 송영길은 이재명이 당의 대선 후보로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당헌당규 해석에서부터 이낙연을 이재명이 누르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끝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이심송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은 또 자신의 지역구까지를 물려줍니다. 자신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또 이재명이 당대표로 선출되도록 송영길이 적극 돕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지난 주말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고 읽힙니다. 이재명이 이제 뭐 5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가닥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 가닥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입니다. 이 건은 완전히 민주당 전체를 박살낼 수 있는 건이다. 민주당 전체가 당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른다. 문제는 검찰이 이정근의 진술, 녹취록, 증거 어디까지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재명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영길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많은 비리 혐의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를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적당한 선에서 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송영길 들어와라. 들어와서 버텨라. 송영길에 대해서 검찰 소환이 있기 전에 송영길이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은 계속해서 자신은 몰랐다라고 갈 겁니다. 이정근을 비롯한 몇몇의 일탈 행위로 가져갈 것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송영길과 선을 긋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지켜보자는 겁니다.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5일 동안 고민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송영길 들어와서 지금 뭐 송영길이 외국에서 도망을 가 있는 상황인데 소환이 있기 전에 송영길이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송영길이 들어와서 버텨라.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민주당 어느 선까지를 잘라내야 한다 라는 선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게 10명이 됐든 현역 의원, 20명이 됐든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을 잡았을 것이다. 송영길과. 그래서 이걸 버텨보자. 시간이 얼마만큼 갈지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들 20명 정도의 명단이 떠돌고 있는데 검찰이 소환을 시작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돈 살포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보다 돈을 준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왔으며 돈을 준 사람이 어디로 살포를 했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들을 검찰이 소환을 해야 합니다.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체포동의안도 계속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해야 합니다. 검찰이.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제2의 체포동의안을 넘겨야 합니다.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이재명은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이재명은 구속입니다. 이재명에게서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제2의 체포동의안이 먼저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송영길이 와서 외국에 좀 더 있든 들어오든 와서 버텨준다면 이 지금 돈 살포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는 좀 선을 정한 만큼 자신이 좀 비호를 하겠다. 이런 태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자신의 비리는 정치 탄압이고 지금 이번에 돈 살포 이건 증거가 워낙 뚜렷하니까 이건 이제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다. 자범이다. 아주 나쁜 범죄다. 이렇게 구도를 잡는 겁니다. 잡는데 최소한의 처벌되는 것으로 그친다. 그렇게 이제 또 민주당 의원들을 회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자신의 제2의 체포동의안에서는 살아나고 자신은 살아나고 나머지 이제 돈 살포로 인한 의원들 몇몇은 버린다. 이런 상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송영길이 버텨야 한다. 이재명의 또 이 돈 살포와 관련해서는 송영길이 마지막 이 보호막이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의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화영이 마지막 보호선이고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보호막이듯이 이제 송영길을 보호막으로 내세운 겁니다. 송영길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송영길 녹취록에 이미 송영길과 의논했다. 송영길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녹취록에 모두 생생하게 있습니다. 이상민이 눈을 감고 들어도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다라고 한 겁니다. 모를 수가 없죠. 같은 당에서는. 이재명과 송영길이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다. 이재명은 자신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버텨나가면 이 돈 살포 문제도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쥐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렵지만 송영길에게 버틸 수 있다 라고 했을 것이고 송영길은 지금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착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을 소환하고 조사해서 제2체포동의안을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추면 됩니다. 더 조사하면 됩니다. 조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돈 살포건으로 먼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대규모 소환 조사하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을 해도 늦을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재명이 이제 아플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송영길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이 돈 살포 건만으로도 송영길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송영길과 이재명 간에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민주당의 당권과 대선 후보를 놓고 서로가 밀어주는 이 커넥션이 모두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집요하고 매우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이재명의 계산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오히려 어쩌면 자신의 지금 사법 리스크보다 이 돈 살포, 돈 봉투를 나눠준 것, 이게 더 큰 위기로 이재명에게는 다가올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더 이상 이 협박과 회유로 더 이상 끌고 가기 힘들어지는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낙연이 내일 이제 출국을 하는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은 매번 엄중하게 봅니다. 이낙연에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의 대안을 생각한다면 문재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 정도로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충분히 협의했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이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대국민 사과는 미룰 수가 없다. 그 다음 송영길에게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고 버텨봐라. 자신이 뒤에서 당대표로 버티는 한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수습책이 없다. 라고 해서 오늘 사과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재명의 두려움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의 이 전광훈 목사, 전광훈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부터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연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버릇을 고쳐주겠다 이랬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폐지하라. 당원 중심 후보로 경선을 해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버릇을 고쳐주겠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을 예수에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가 했듯이 전광훈 자신이 그런 일을 자신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정말 국민의힘을 손절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때문에 국민의힘을 버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 제발 남아달라. 국민의힘을 계속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국민의힘을 손절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당원 모집 운동, 전 종교인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후에 종교 문제를 정치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경제적인 돈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건 전광훈이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사회적인 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상식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건 종교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전광훈이 자신의 정당도 있는데 왜 국민의힘 공천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기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자신의 당 이야기만 하면 되지 남의 당에 대해서 당원도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하겠다. 제3자가 왈부왈부할 일이 아니다. 다른 당 대표하고 있는 분이 남의 당 왈부왈부하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광훈이 아무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흔들려고 해도 유상범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끄떡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저도. 전광훈이 정치를 하고 종교도 하고 그건 다 좋습니다. 그건 알아서 선택할 부분입니다. 또 전광훈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를 했고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되었다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에 대해서 공천권을 폐지하라, 폐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말이 황당무계한 게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한 당을 보고 공천권을 폐지하라, 경선하라, 당원 중심으로 전부 경선하라.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수천만 명의 당원을 모으자. 뭐 일당 독재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종교인 전체가 나서야 한다. 그건 뭐 종교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지금도 당원 중심으로 또 국민과 비중을 맞춰서 경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선을 하고 전략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권을 폐지하라. 이 말, 이 황당무계한 말은 이제 공천 제도를 좀 바꾸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이 새겨 들어보면 공천 제도는 그 당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되 일부 전략 공천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극대화시킨다. 그건 뭐 어느 당이나 똑같은 겁니다. 또 시스템을 먼저 짜놓고 개인적인 선호도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버릇을 고쳐주겠다, 자신이 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자유통일당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뭔 당을 창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자신이 알아서 창당하면 될 일이지, 자유우파 보수에서 그런 당을 자신이 만들겠다면 또 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경쟁하면 되는 일입니다. 때로 협력하고 때로 경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 부분은 제가 배제하겠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보면 김기현의 말 그대로입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자꾸 정광훈과 선을 그어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김기현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슨 선을 긋고 손절하고 할 게 있느냐. 다른 당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기현이 저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인은 종교의 영역에서 또 자신이 뭐 정치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노력하고 협력할 것이 있으면 협력하고 서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경쟁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어서 이 황당무계한 그 입 좀 다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무슨 정광훈이 지금 당원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그런데 정광훈이 국민의힘에 공천권을 어떻게 하라, 뭘 당원을 어떻게 하라, 뭐 자기 당만 하면 될 일이지, 자기 당 수천만 명으로 자기 당을 만들면 되지 왜 국민의힘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공천권을, 국민의힘 공천권을 휘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근데 허경영보다 정광훈이 더합니다. 허경영은 그래도 뭐 자기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뭘 하지, 다른 당을 대고 다른 당을 뭐 당원 가입 운동을 하라, 공천 제도를 바꿔라, 공천권을 달라, 공천위원장을 자기가 추천하겠다. 허경영이는 그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